잘 될 거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60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10번의 면접을 떨어졌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정말 막 의기소침해지고 자괴감이 드니까 한 번은 어떤 회사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저랑 면접 봤던 임원분 좀 통할 수 있냐. 계속 쓰고 떨어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구나를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늠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3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데 밀도가 되게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깨지고 부딪히고 했지만 그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경험으로 쌓여 있구나. 이렇게 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었던 그 태도가 처음에 생겼기 때문에 내가 부딪혀 봐야지 아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쓰고 강의하고 브랜드 경험기획 컨설팅을 하고 있는 허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때는 특별히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뭔가 막연하게 뭘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패션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패션과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패션 잡지에서 스타일링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기자를 보조하는 그런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아르바이트죠.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한 1년 반 정도를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그때 일의 세계를 조금 경험을 하게 되고요. 뭔가 나는 좀 브랜드 앞단에서 먼저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라는 이제 막연함에 퇴사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부터 엄청나게 입사 지원을 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60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10번의 면접을 떨어졌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정말 막 의기소침해지고 자괴감이 드니까 한 번은 어떤 회사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저랑 면접 봤던 임원분 좀 통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실 거절당하는 경험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서부터 당연히 시작되는 건데 근데 졸업을 하면 거절이라는 게 너무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사회에 당연히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냥 공부하면은 뭐가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게 졸업할 때 되면 좀 되게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떨어졌을 때 그 타격감은 상상을 초월했었던 것 같긴 해요. 떨어진다고? 그럼 나는 처음에는 좀 에이 하면서 다른 데를 넣지만 여러 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60군데 이력서를 넣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좌절했다가 나중에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와 이게 안 된다고? 물론 제가 엄청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었던 사람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 좀 실용주의의 경험주의적인 좀 성향이 있어서 그 당시에 준비해서 해야 됐던 영어 점수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반감이 있었어요. 아니 영어를 할 줄 알면 되지 뭘 점수를 왜 내야 돼? 라는 좀 생각도 사실은 있었고 그냥 만나서 정말 필요한 영어면은 내가 차라리 하면 되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좀 고집 때문에 이력서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걸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더 촘촘하게 쓰고 나를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 입장에서 보통 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좋아해서 이런 얘기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면은 관심이 없죠. 회사에서는 그 면접자가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좋아했었던 거는 관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쓰고 떨어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구나를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막 클리어하진 않지만, 막 명확하진 않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방향을 그 회사에 맞춰서. 그러니까 회사가 60군데면은 다 굉장히 다양한 회사였겠죠. 어떤 회사는 생산을 하는 회사도 있고, 무역을 하는 회사도 있고, 브랜드 회사도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처음엔 목표가 이거였었다면, 나중에는 그냥 굉장히 브로드하게 넣는 거죠. 넓게, 범위를 넓게. 그냥 일단 어디든 대고 보자라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 오기가 생기면 패션 잡지나 그런 데 보면 맨 뒤에 앞에 화보 촬영에 쓰인 그 상품들의 브랜드의 인사팀이나 홍보실, 보통 홍보실 전화번호가 뒤에 인덱스로 쫙 나와요. 거기에 전 다 전화를 했어요.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자. 그럼 별로 두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혹시 사람 안 거 아니야?
그럼 되게 황당하죠. 그 홍보실에서는 본인들은 뭐 잡지에 상품을 낸 건데, 그러면, 뭐 이러다가, 뭐, 어디로 연락해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끊는 데도 있고, 뭐 아닌 데도 있고, 뭐, 안 되면 어때요? 그냥 일단은 두들겨 보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할 정도로 좀 절박했는데, 운이 좋게도 한 11번째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그 회사에 이제 합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딱 들어갔는데 저 빼고 거의 다 학벌이 굉장히 막 인류대 출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 좀 의아하게 왜 사장님이 나를 왜 뽑았을까라는 그런 불안감과 한편에는 난 진짜 잘해야 되겠다. 정말 여기서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때 좀 나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입사에 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들어간 첫 회사에서 그런 마음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입사했던 첫 회사 면접을 볼 때 저를 제외하고 10명의 또 면접자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옆에서 입사 카드 같은 거를 그때는 인사팀에 가서 먼저 썼었는데 동그란 테이블에서 3, 4, 5 모여서 이렇게 쓰니까 일단은 다 저보다 학교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주눅들기보다는 뭐 학교가 전부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미 10번의 면접이 떨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오기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제가 1년 반 동안 패션 잡지에서 어시스턴트를 했었던 경험이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1년 반 동안 이런 경험으로 어떤 거 인사이트를 느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항상 그때부터 하고 있었어서 그냥 외적인 환경, 뭐 타인의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를 계속 스스로 좀 주입을 했고, 다행히 모르겠어요. 그 사장님께서 지금 한국 뭐 패션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세요. 그 사장님도 서울대를 나오셨고, 근데 그래서 워낙 뭐 그런 학교를 좋아했었던 것 같긴 한데, 되게 좀 저는 당차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점이 아마 마음에 드셨던 건가? 라는 생각을 나중에 했었던 이유는 그 회사가 굉장히 터프했었어요. 그래서 이직률이나 뭐 퇴사율도 꽤 높고, 그러니까 뭐 학벌이 좋다고 뭐 일을 잘한다라는 등식은 아니라는 거를 또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강점을 계속 찾은 거죠. 그러면 남들보다 더. 나는 그럼 세세한 것까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한다든지 주말이고 뭐 아침이고 뭐고 없이 그냥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는, 왜냐면 담당 카테고리가 있어요. 내가 기획을 잘 해서 어떠한 패션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 해서 많이 팔아서 매출을 숫자로 나오는, 그러니까 결과가 확연히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한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더 내가 지지 않을래?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죠. 당연히 저도 많이 깨지고, 뭐 품평회라는 걸 해요. 보통 패션회사는 다음 시즌에 뭐 이런 옷을 팔 겁니다 하고 앞에 나와서 이제 소개를 몇십 명 앞에서 하는데, 그때 막 사장님이 엄청 또 독설가셨어요. 그래서 뭐 그게 팔리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처음에는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엉엉 운 적도 있어요. 그러면 다짐을 하죠. 난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만다. 그냥 약간 그런, 내가 하고 만다. 그래서 뭐 아침에 회의 시간에는 뭐 남들보다 뭐 당연히 더 일찍 출근해서 모든 데이터, 제가 운영했던 아이템이 뭐 예를 들면 50개면 그 50개 아이템이 지난주 동안 사이즈별로, 컬러별로 어디서 어떻게 팔려서 얘가 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진짜 매일매일 거의 외우다시피 봐요.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주말에는 매일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거의 뭐 밤 12시면 집에 간 적이 없을 정도로 완전 갈아 넣어서 일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 분위기긴 했어요, 사실. 뭔가 본인 논리가 되게 서야 되는 거죠. 나는 이 상품을 왜 기획했고, 이게 이래서 딴 데서 어떻게 팔렸고, 현상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이제 담당 MD가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뭔가 공격이 회의 시간에 들어오면 그걸 제 논리로 얘기해야 되고, 뭐 그런 트레이닝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뭐 열정이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또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하지만 뭐 안 그런 회사도 있지만 여전히 또 갈아 넣어서 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 회사마다 좀 요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회사 생활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 일을 회사원처럼 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냥 이거는 회사에서 나한테 시키는 일이지 나는 이 정도의 돈을 받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내 일이야. 나는 그 다음 결과는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 내가 연봉을 받았고 나의 근무 시간은 9 to 6니까 여기까지만 할래라는 사고방식 자체를 안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주인의식? 그러니까 그냥 오너십 같은 거를 내가 하는 일이니까 이게 뭐 회사에서 시킨 일이든 회사를 원의 역할로 일을 하든지 가는 그거는 부차적이었었고요. 근데 제가 선택한 거고 어쨌든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이건 내 자존심이다. 이건 내 자존심을 걸고 한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업무 특성상 뭐 이게 그냥 일반적인 뭐 지원부서의 사무직이나 이런 거면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업무 특성상 제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끌고 가면서 리딩을 해야지만 이 업무 결과가 잘 나오는 일이거든요. 기획이라는 일이, 특히나 MD라는 일이 뭐 여러 부서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정말 소비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한켠에 하고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뭐 주어진 거를 이렇게 쳐내는 정도로는 아웃풋이 좋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욕심이 좀 나는 부분을 그거를 그냥 정말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3년 동안 다이나믹하게 일을 했고, 그러니까 상품 기획도 하고, 뭐 디자인도 하고, 오더도 하고, 뭐 재고 관리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처음부터 끝까지 물류창고 가서 뭐 재고 하나하나 점검까지 할 정도로 매장 가서 판매도 하고 막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되게 일을 탄탄하게 많이 잘 배웠고요, 덕분에. 그리고 이제 한 1,000억 정도 되는 매출까지 제가 오롯이 담당하는 성장을 하면서 한 딱 3년을 일하고 나니까 뭔가 좀 더 뭐랄까요, 약간 뭔가 좀 더 패셔너블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좀 아직 그때 20대였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팀장을 맡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직책의 중요함보다 뭔가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1년 정도 밀라노의 이태리에 이제 마랑곤이라는 패션 스쿨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마스터 코스라는 걸로 이제 유학을 가요. 뭐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거의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이 아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뭔가를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결과를 잘 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잘해보고 싶다. 이거를 계속 좀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막 정말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돈이 넉넉해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막 항상 샐러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뭐 도처가 공부할 때거든요. 막 명품 샵도 공부거리가 되고 뭐 미술관, 박물관 뭐 저렴한 가격에 그런 이제 오페라를 끊어서 뭐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어쨌든 하고 그걸 근간으로 이제 돌아와서 삼성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텐코르소코모라는 이제 편집샵이죠. 명품 편집샵을 그때 이제 런칭하는 첫 팀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 같고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좋은 팀워크로 팀 멤버들도 다 너무 좋았어서 1,000평짜리 매장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시멘트 바닥에서 그 매장이 진짜 오픈해서 오프닝 파티까지 하는 그 1년의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즐겁게 일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그러다가 특이한 또 선택을 해요. 삼성이라는 게 물론 됐을 땐 너무 기뻤죠. 와, 내가 60번 이력서를 넣고 뭐 대기업 공채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오롯이 나의 뭔가 실력과 경험을 쌓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굉장히 좀 고무되어 있고 신나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가 문득 이 두 글자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한 3년 정도를 다니고 나서 앞으로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SPA 브랜드, 소위 뭐 자라나 H&M이나 유니클로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막 한국에 들어와서 크게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던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앞으로 왠지 우리나라 패션 비즈니스가 이렇게 좀 이동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과감한 도전을 하는데 세일즈 쪽으로 옮깁니다. 왜 그랬냐면 MD를 이미 뽑았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런칭하려는 그런 글로벌 SPA 브랜드가 막 한국에 들어오려던 참이었고 또 오픈 멤버를 모집하는 참이었는데 이미 MD는 뽑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냐 그런데 물어보니 회사에 이제 내부 채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매장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이제 조직 문화고 그게 매장 경험을 해야지만 본사에 있는 이제 잡을
직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회사의 또 HR 시스템이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오픈마인드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래 도전해보자. 글로벌 브랜드고 연간 매출이 당시에 한 22조 정도 하는 꽤 큰 브랜드였었거든요. 그래서 세일즈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이니 이걸 배우는 것도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했는데 트레이닝을 4개월 내내 홍콩에서 호텔 생활을 하면서 받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직하는 게 합격이 된 순간 제가 임신인 거란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었고, 그래서 임신 또 12주 정도가 됐을 때 그 회사에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괜찮대요, 본인들은. 괜찮다고 와라. 그래서 알았다. 저도 이제 큰 생각 없이 홍콩에 가서 사실은 이렇게 심적으로나 뭐 체력적으로 서서 온종일, 그것도 홍콩은 또 근무 시간이 9시간이거든요.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점심시간까지 해서. 을 정말 이렇게 남들과 똑같이 서서 계속 서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안 했었던 일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이 선택을 왜 했지? 내가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어떡해요. 제가 한 선택이니까 물을 수 없어서 일단은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많은 좀 학습도 하게 되고 배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매장에서 세일즈 매니저를 한다는 뜻은 제가 층에 이제 담당하는 직원들이 꽤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 한 30명 정도를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일을 하다 보니까 상품을 하다가 사람을 이렇게 또 관리해야 되는 일이 의외로 재밌네. 나는 이게 좀 힘들다고 괜히 이렇게 등한시하는 마음도 속에는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힘들어 하는지, 뭘 또 이루고 싶어 하는지, 이 친구한테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뭐 이런 포인트들 같이 뭐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걸로 어떤 결과를 내는 게 이게 내가 또 좋아하는 일의 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좀 힘들 때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즐거운 경험이 있었고, 그러다 그 회사에서 이제 본사 가서 HR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사람 채용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뭐 저는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첫 번째 회사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을, 그러니까 야간 대학원을 동시에 회사 다니면서 다녔었고, 그거를 이제 휴학하고선 또 회사를 계속 이직을 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세일즈 하는 회사에서는 HR을 하다가 과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뭐지? 이런 생각들을 그때 많이 하다가 사람이라는 화두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몇 년 동안 생기니까 나는 그런 강의하고 좀 꾸준히 공부를 해볼까 하면서 그때 되게 과감하게 다시 MD 쪽으로 대기업 MD 쪽에서 오퍼를 받고 합격을 했는데도 그걸 이제 입사 고사를 하고 박사를 가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이제 다시 박사를 가고요. 근데 뭐 일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만 오로지 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나한테 있나라는 것 같고, 한켠에 좀 고민이 있다가 한 학기만 하고 또 휴학하고 또 다른 회사에서 뭔가 좀 큰 팀을 또 맡을 일이 있어서 또 그러니까 공부와 일을 저는 계속 병행하고 뭐 함께 했다가 또 따로 또 같이 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해서 실은 거의 뭐 20여 년 동안 쭉 공부와 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함께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다가 다시 또 대기업 그룹에 가서 쇼핑몰 오픈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 대기업에서 좀 또 과감한 선택으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좋고 뭐 안정적인 그 회사를 그만두고 왜 스타트업에 가서 팀을 다 세팅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 라는 이야기를 뭐 부모님서부터 주변에서 많이 했지만 되게 즐거웠어요. 어쨌든 도전을 하고 제가 스스로 기획해서 뭔가를 A부터 Z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경험이, 그래서 그때 이제 브랜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드는 일을 하고 편집자 런칭을 해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브랜드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브랜드부터 영업, 판매, 그리고 사람 관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A부터 Z까지를 다 경험하고 나중에 스타트업에서 이 모든 경험을 다 같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막 꼼꼼하게 모든 사항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뭐 만들어서 체크를 해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늠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고 왜 아니었던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10번의 면접을 떨어졌었던 경험, 그리고 그러고 나서 입사한 회사에서 거의 막
좀 끝까지 이렇게 달려봤던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굉장히 뭐 짧을 수도 있는데 밀도가 되게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3년 다니고 이제 1년 유학하고선 삼성에 갔을 때 좀 놀랐어요. 왜냐면 나는 담당 카테고리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여기는 그냥 다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그런 회사원 분위기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의 밀도가 되게 달랐구나. 그래서 처음에 많이 깨지고 부딪히고 했지만 그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경험으로 쌓여 있구나. 이렇게 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었던 그 태도가 처음에 생겼기 때문에 어딘가를 이동하거나 이직을 할 때 두려움이 좀 덜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없진 않았죠. 아예 없진 않고 이번엔 좋은 선택일까?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뭐 맞을까? 뭐 이런 고민도 했지만 그때마다 고민한들 뭐 답이 없다. 내가 부딪혀 봐야지 아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지식을 좀 남다르게 차별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필터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보니 얼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다름은 사실은 자기한테서 나오거든요. 자기만의 생각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많이 보더라도 남의 지식만 계속 받아들이면요, 그냥 지식 창고가 되는 거 아닐까요? 요즘 트렌드 뭐야? 그러면 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거를 정말 꼭꼭 씹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나다운 거를 좀 정말 1%를 섞어서 해서 세상에 내놓는 게, 그 나다움이라는 거는 우리 브랜드 다움이 될 수도 있고요.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소비자들,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에 오는 고객들이 무엇을 좋아할까에 대한 호기심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기심이 없으면 사실 기획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대체 무얼 보지? 무얼 먹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거에 행복을 느끼지? 라는 좀 되게 사람에 대한 관심? 그런 미세한 호기심이 일단은 기본 바탕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마케팅 하거나 아니면 뭐 MD를 하거나 이런 브랜드 기획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사람한테 관심이 다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나? 나는 또 어떻지? 뭐 그런 걸 자기 내면에 이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일단 기본 출발점인 것 같고, 근데 누구나 관심은 많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좋은 기획을 해야 되냐라고 치면, 세상의 모든 트렌드는 어찌 보면 요즘 트렌드는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개인의 시대가 되고 있다.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연말 되면 누구나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매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지식을 어떻게 내가 일하는 브랜드에 적용해서 좀 남다르게 차별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필터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나 자체가 필터인 거죠. 그 수많은 정보, 요즘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보니 얼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남다르게 해야지 좋은 기획이 나오잖아요. 그 남다름은 사실은 자기한테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다른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동시에 축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책도 많이 보고 자기만의 생각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많이 보더라도 남의 지식만 계속 받아들이면요, 그냥 지식 창고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요즘 트렌드 뭐야? 그러면 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거를 정말 꼭꼭 씹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나다운 거를 좀 정말 1%를 섞어서 해서 세상에 내놓는 게, 그 나다움이라는 거는 우리 브랜드 다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남들과의 차별점이 되는 거니까 자기 다우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브랜드 다운 건 뭐지라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되묻는 그런 습관이 좋은 기획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반보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보 앞서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기획이라고, 뭐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뭐 상품이 많이 팔리거나 뭐 여러 가지가 어쨌든 반응이 있으려면 누군가 많이 보고 그걸 좋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수가 좋아해 주려면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새롭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익숙하네. 근데 좀 새롭다.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기존의 이제 대중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한 발이 아니라 반복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기획을 해서 세상에 내 결과물을 딱 냈는데
반응이 없다. 그때부터는 뒤돌아보고 반성할 포인트를 찾죠. 그러니까 후회랑 반성이랑 차이가 있는데, 후회는 그냥 대놓고 이거 하지 말걸. 그러면 아무 이제 개선안이 없잖아요. 내가 괜히 이거 돈 들여서 했어. 시간 들여서 괜히 유튜브 찍어서 편집해서 8시간 동안 해서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네? 난 그럼 유튜브를 하지 말아야겠다. 유튜브는 내 체질 아닌가 봐. 라고 하면 이건 그냥 후회해서 끝나는 거고, 반성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안 보지?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라고 이제 생각한 타겟이 있잖아요. 어느 지점? 그게 안 먹혔네. 왜 그럴까? 그거를 좀, 그때부터는 완전 파헤쳐요. 디깅을 해요. 정말 끝까지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걸 찾아내서 바꿔봐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가벼운 거면 가능하겠죠. 브랜드에서 만약 상품을 재고를 1000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팔렸다. 그럼 이제 바꿔보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게 좀 어렵지만, 이를테면 유튜브 영상 하나를 올린다든지, 저도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데, 조회가 되게 덜 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만 보면 너무 내 입장에서 얘기했다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메시지를 좀 덜 건드려줬다거나 여러 가지가 이제 반성의 시각으로 3자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내가 한 결과물을. 그럼 나중에 조금씩 개선해봐요. 조금씩.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된다를 좀 그 마음을 본인이 이제 하면 된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려면 어디서나 자기 개발에서 책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고 한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작은 성공을 계속 하는 거. 저는 실행주의자인데요. 실행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무너지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방구석에서 계속 나 불안해. 이게 어려워. 난 못해. 계속 이렇게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쌓이는 그 본인이 스스로 치는 벽 자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불안감이 오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생기기도 하고요. 기분에 따라서는. 근데 그럴 때 아니야, 이거는 내 머리에서 그냥 나한테 보내는 굉장히 안 좋은 그냥 신호일 뿐이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했고 그냥 한두 번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그냥 눈 딱 감고 해보자. 그리고 남들은 나한테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이 없어. 라는 거를 계속 주입을 하죠. 스스로.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계속 주입을 하고 작은 행동을 조금 해보고 그게 정말 설사 작은 거라도 이를테면 지나가다가 건물에 그냥 경비 아저씨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라도 해보는 거? 조차도 저는 작은 성공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한 뭔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뭔가 행동을 해보고 남이 반응을 하네. 그게 괜찮네. 내 기분이 좋네. 이런 게 쌓이면 그게 결국에는 조금 더 큰 행동을 하고 실행을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회사를 다니고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20대 후반에 하는데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유학 갈 결심을 해서 유학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10평짜리 오피스텔에서 그것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되게 작게 살림살이를 시작을 했는데 돈이 넉넉해서 유학을 가겠다 이게 아니었고 저한테는 항상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성장하려는 그 욕구나 하고자 하는 목표를 꺾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유학을 가?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당시에 제 친구의 남편들은 거의 걔랑 놀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당연히 그거를 이해해준 남편한테도 되게 고맙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뭘 못해. 나는 이러니까 뭐를 안 하는 게 당연해. 나는 뭐니까. 나는 어떠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그걸 한번 깨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그냥 옆에 있는 부차적인 거지. 결혼을 했으니까 난 갈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어머, 난 결혼을 했네? 그럼 어차피 우린 평생 살 거니까 1년만 나 잠깐 나갔다 올게였거든요. 저의 그 사고 방식은. 그러니까 당연히 시댁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거를 뭔가 그래 다녀와라 흔쾌히 하기는 좀 힘드니까 어떻게 잘 다른 이야기로 해서 좀 중간에서 잘 그게 됐고 그런 것들이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쌓인 게 그냥 좀 새로운 일을 하고 도전하고 하는데 많이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돼? 그냥 했어요. 진짜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냥 특별히 시간을 촘촘히 막 시간표를 짜서 내가 오늘 공부를 이만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되게 생활이 단조로웠어요. 그냥 정말 학교 집
진짜 학교 집. 그리고 학교 앞에가 그 밀라노에는 몬테나폴레오네라는 어떻게 보면 청담동의 명품거리처럼 그런 거리가 있어요. 거리에 학교가 있었어서 학교 근처가 공부 장소였었어요. 이태리어를 생활 이태리어는 하긴 했는데 공부할 정도로 이태리어가 유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이 동시통역기를 끼고 영어로 통번역 해주는 걸 들으면서 필기를 하고 그걸로 이제 7과목을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해하는 게 뭐 부족하잖아요. 한국말보다는. 그리고 필기해 놓은 게 무슨 말을 썼는지도 잘 나중에 모를 때가 있어요. 영어가 제 언어가 아니니까. 그럼 그거 갖고 어쨌든 최대한 쓰고 기본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하고 그거 잘 이렇게 모아놓고 이거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계속 다니면서 더 보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학교에서 시켜서 뭔가 막 시험을 풀고 이게 공부가 아니라 아 살아있는 공부라는 게 내가 궁금하고 내가 호기심이 생기고 내가 더 알고 싶으면 그건 정말 뭐 배낭 메고 저는 거의 주말마다 소도시 여행을 했거든요. 거의 혼자. 그러면 그냥 배낭에다가 시험 공부할 거 넣고 뭐 물 한 병, 뭐 그런 거 간단한 먹거리 넣고 기차 타고 뭐 한두 시간이면은 이태리 밀라노 근처에 정말 예쁜 소도시들이 많아요. 조그만 도시들. 그런데 그냥 가요. 그럼 기차에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 병행했어요. 왜냐면 외국까지 나가서 그 문화 자본을 저한테 축적을 못 한다는 거는 전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뭔가 공부할 거리를 들고 공부가 뭐 꼭 시험만 잘 본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많이 봐야지 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계속 하려고 주말마다 계속 혼자 여행을 그냥 당일치기로 가고 가면 카페에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커피 시켜놓고 카페 시켜놓고 그리고 밖에 보면서 또 나름 놀고 그럼 또 보고 또 돌아오는 기차에서 보고 그런 식으로 시간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뭔가 공부로 이제 이렇게 좀 체화가 되고 그게 어딘가 일할 때 쓰여지고 하는 것들은 경험은 갑자기 언제 난 지금부터 이런 경험을 해야지 나는 오늘부터 갑자기 요즘에 뭐 아트가 유행이고 미술 사람들이 뭐 많이 얘기하니까 난 오늘부터 미술관을 좀 열심히 다니겠어. 그래서 뭐 조금 몇 번 보면 미술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의 경험이 저는 제일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미술로 치면 저도 뭐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박학다식한 분야는 전혀 아닌데 그냥 좋다라는 감정을 갖고선 계속 그냥 이렇게 자기한테 축적한다고 해야 될까? 그냥 계속 경험이라는 게 막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난 이걸 꼭 지식으로 다 흡수해서 내가 부러뜨리겠어. 저는 좀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고 그냥 내가 좋네. 저게 어떤 뭐 미술관에 갔는데 그냥 이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 무드가 너무 좋고 왠지 잘 모르겠지만 예술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전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그 관심이 더 가는 사람 거기서 관련 책을 찾아보겠죠. 미술사 나 잘 모르지만 좀 요즘 느낌이 좋았는데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한 단계 좀 자기가 더 발을 깊이 이렇게 들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걸로 막 뭐 지식을 쌓고 막 공부를 하고 뭐 정리를 해서 저는 아까 설명한 그거보다는 미술은 어떻게 보면 저는 원래 미술을 하긴 했었어요. 패션 전공하기 전에 원래 미술을 하긴 했었는데 미술관은 그래서 그냥 좋아해서 뭐 20대 초반부터 거의 그냥 다니지만 이게 뭐가 무슨 줄이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를 알면서 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보고 좋다. 난 이런 타입의 그게 뭔가 모르지만 뭔가 와닿아. 뭔가 느낌이 좋네. 이런 거를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한 10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만 본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그냥 이렇게 축적을 지금도 미술관 가면 공부 앞에 뭐 이렇게 카탈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읽고 이 사람이 이렇고 뭐 이렇구나 하고 보지 않아요. 지금도. 물론 미술은 뭐 그 20대보다는 지금은 좀 더 알지만 아는 거를 필터링 하고선 보지 않고요. 그냥 봐요. 그냥 보고 거기서 꽂히는 그림. 나 이게 좋다. 이게 왜 좋지?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작가를 찾아봐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구나. 그래서 흥미가 더 가면 관련한 책을 봐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끄집어내서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기획을 할 때, 나 요즘에 그런 무드가 좀 좋았었는데, 꼭 뭐 그림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이런 무드가 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 느낌은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네. 그럼 나 일할 때 이렇게 써먹을 수 있잖아. 그렇게 계속 축적해 놓는 것 같아요. 그냥 버릇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렇지 않고 막 애써서 나는 지금부터 뭐가 트렌드니까 나는 이걸 한번 정말 마스터하겠어. 뭐 이래서 막 열심히 그걸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의미가 되게 다양하겠지만 그런 식의 공부로서의 접근해서 지식을 쌓는다는 걸로 접근하는 게 과연 축적이 자연스럽게 되고 자기 있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이제까지 2권의 책을 출간을 했었는데 첫 번째 책은 자기답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40 정도의 그 대기업을 다닐 때, 이직을 해서 다시 다닐 때 되려 그때 남들이 좋다는 이 회사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지? 라는 좀 그런 자아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있어서 그때 첫 번째 책을 쓰게 됐고요. 2번째 책 기획하는 사람 MD는 MD로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세일즈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막 정말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까지 이렇게 직접 하는 이런 일들을 또 2가지를 함께 해본 커리어는 조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즘 세상은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이 다 혼재되고 하나의 뭐 명확하게 뭐 A는 A다, B는 B다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뭐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답이다 라고 내놓는 것보다 뭐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정말 실제로 뭐 고객, 실제로 정말 살아있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갖다가 기획을 하고 뭐 이런 좀 이야기들을 좀 쉽게 풀어내고 싶었고요. 어떤 일의 면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있는 거지 어떤 직업을 내가 좋아하는 일의 특성과 이거를 꼭 일치시켜야 되니까 나는 어떤 A라는 직업을 이건 내가 좋아하니까 해야 돼. B라는 직업은 내가 싫어하니까 안 할 거야.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OX를 칠 필요는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완벽할 거니까 난 이거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거 좋아하는 일까? 잘하는 일까? 이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기록 중요한 것 같아요. SNS 하기 전에는 저도 항상 다이어리에 끄적이기라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말겠어 라는 글을 제가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유학 가면서. 굉장히 자기 생각을 좀 스스로 복기해 보는 거? 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나중에 뭐 이사하다가 막 다이어리 옛날 거 이렇게 들춰보면 내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게 희한하게 지금이랑 생각이 많이 안 다르구나에 또 놀래 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앞서서 하는 이유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회사를 많이 이제 불합격을 한 다음에 됐던 회사가 절박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인가 좋아하는 일인가를 생각할 겨를 없이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만 저는 앞을 보고 달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해내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난 이런 면을 싫어하네. 그러니까 어떤 일의 면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있는 거지 어떤 직업을 내가 좋아하는 일의 특성과 이거를 꼭 일치시켜야 되니까 나는 어떤 A라는 직업을 이건 내가 좋아하니까 해야 돼. B라는 직업은 내가 싫어하니까 안 할 거야. 나는 A라는 직업을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OX를 칠 필요는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이제 진로 상담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 어떤 모임 같은 걸 제가 또 열어서 진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럴 때 보면 왜 정하고 시작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저도 평소에 해드리냐면 인생의 완벽한 정답을 처음부터 정하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완벽해서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진짜 스스로도 하고 항상 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완벽을 추구하려고 해야지 어떠한 결과의 완벽성을 처음부터 정하고 이를테면 남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완벽할 거니까 난 이거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거 좋아하는 일일까? 잘하는 일일까? 이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 다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사회가 원하는 것부터 어느 정도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대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잘하는 일이야 라는 거를 고민하고 나니까 더 모든 거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래서 애초에 정답은 없고 애초에 완벽하게 내가 처음부터 세팅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냥 뭐든지 도전하고 해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의 면을 좋아하는지를 찾자.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싫어하는 게 생겨요. 뭐
나는 옷이 좋아서 패션을 했는데 패션을 하다 보니까 옷이 되려 싫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옷을 좋아하는 거지 옷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고객 컴플레인 받고 매장 다 꾸미고 오픈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의 특성을 내가 좋아하지? 라는 거는 해봐야 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취향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뭐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듣는데, 취향이라는 거는 처음에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진 사람, 뭐, 취향의 높낮이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개인의 시대이다 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그 독특성이 어떻게 보면 개성이 또 취향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게 맞을까? 이걸 좋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에 좀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뭘 좋아하지를 계속 기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돌이켜보면 한 20대까지는 내가 뭘 좋아하지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별로 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가 보다는 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난 뭐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나는 뭐가 되고 싶지? 이런 식으로 약간 시선을 외부로 뻗쳐서 사회가 원하는 정답이 뭐지? 내가 어느 정도는 해야지 괜찮은 사람이지? 에 많이 맞춰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대는. 근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선을 내부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제 드리는 연습을 한 30대부터 했던 것 같은데, 유학 가면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말겠어라는 글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유학 가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말 거야. 물론 그때 다짐이 10년? 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기 취향을 알 때까지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는 정말 다양한 거 경험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거? 뭐, 밀라노에서는 이를테면 돌길에서 자전거도 타봤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해봤어요. 막 클래식 자전거 큰 거 이렇게 타고, 뭐 앞에 바구니에 뭐 배추 사다가 집에 와갖고 정말 뭐 김치를 처음 담가본다든지 뭐 그런 경험도 해보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나라니까 그게 꼭 돈 있다고 할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도 뭐 5유로짜리 정말 오페라의 그냥 구석에 서서 보는 그런 좌석에 매주 가갖고 계속 뭔가를 계속 축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막 내가 다양한 경험을 나는 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을 계속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취향은 인풋이 제일 중요해서 일단은 무조건 많이 본다. 내가 옷을 패션에서 일한다? 그럼 많이 입어본다. 되게 중요하고요. 뭐 식품 업계에서 일을 할 거다. 그럼 많이 먹어본다.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면 해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호를 알아야 하는데 내 취향이 생기려면 싫어하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남거든요. 그러려면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봐야 난 저 사람은 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랑 나 있을 때 행복하네. 이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취향이라는 게 생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록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NS 하기 전에는 저도 항상 다이어리에 끄적이기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 생각을 좀 스스로 복기해 보는 거. 되뇌어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나중에 뭐 이사하다가 막 다이어리 옛날 거 이렇게 들춰보면 내 이런 생각을 했었어? 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게 희한하게 지금이랑 생각이 많이 안 다르구나에 또 놀래 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성장을 통해서 변화하는 게 좋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특성, 특질, 어느 정도의 성향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내가 어떤 거를 보고 경험하고 인풋하고 뭐 좋은 사람들, 좋은 책, 뭐 좋은 시간을 내 인생에 계속 이제 많이 인풋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치관이,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 스스로 선택하고, 그러니까 주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주는 자유로움. 그게 뭐 꼭 돈, 무슨 의무, 뭐 어떠한 틀에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얻는 괴로움은요, 견딜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겨나가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발현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가 볼 때 되게 좋은 선택이었어요. 타인이 볼 때.
근데 그렇게 선택했는데 스스로 선택은 했지만 일을 하는 과정이 그냥 계속 남이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뭐 그런 형태의 일들,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의 생각 없이 오늘 하루 잘 때우자. 나는 괜찮아. 대기업에 다니니까 많은 연봉 받잖아.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 구조를 스스로 만들면 계속 자괴감이 들거든요. 내가 뭐 이게 행복한 걸까? 아니야, 행복할 거야. 라고 스스로 계속 이제 자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전한 삶일까요? 길게 봤을 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자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가치관인 것 같고, 만약에 가치관을 아직 정립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지금 과정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뭔가를 애초에 정하고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치관은 한 뭐 50대, 60대가 가서나 더 클리어하게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지금 40대지만 40대 중반인데 제가 지금 하는 생각이 뭐 인생을 다 살고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거는 계속 부딪혀 나가면서 수정되고 내가 조금 더 하나의 그냥 정말 인간으로서 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뭔가를 정해야만 하고 나는 왜 뭐가 안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좀 오픈 마인드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자기 거를 쌓아나가는, 저는 그냥 여행 같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냥 경력도 여행, 커리어도 여행이고 어, 뭐 사람들 만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그냥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냥 해보자. 뭐 이런 그냥 뭐 왜 안 돼?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한 20여 년 정도 이런저런 회사 생활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 값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었고 하나도 뭐 버릴 경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걸 토대로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박사 논문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 끝내고 이제 컨설팅도 현재 하고 있으면서 이 제가 가진 좀 다양한 생각,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을 저만의 언어로, 저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도 뭐 조그맣게 이제 운영을 모임도 해보고, 뭐 어디 글도 써보고, 뭐 영상도 제가 찍어서 올려보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누군가랑 나누고 싶다. 제가 경험한 거를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않아? 라는, 왜냐면 저도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누군가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고 그걸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라는 어떤 일련의 행위들을, 어떤 뭐 정형화된 틀은 없어요. 네,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또 그게 너무 기쁘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그냥 계속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 그래서 막 물어보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 붙잡고 이렇게 해도 되나고 하는데 그냥 짧은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누군가한테 묻기보다는 날 더 믿을 걸. 나 자신한테 너 할 수 있어. 그냥 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걸.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젊음이 재능이라고 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정말 젊음이 재능인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는 건 시간밖에 없고, 그 시간을 내가 유한하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면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023년에도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자기답게 나의 주체성으로 자기 삶을 멋지게 사시기를 응원드릴게요. 감사합니다.